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결국 실패하는 리더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딱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연례적인 이제 회사 교육들이 있잖아요. 거기 참석해도 그 커리큘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막 내 코가 석자였거든요. 그래서 교육 들어가면, 좀 쉬자. 이제 현장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좀 쉬자. 일단 사무실에서 벗어났으니 아무 생각 없이 막 졸든가, 다른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서 거의 막 눌려서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직장 리더들이 다수겠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뭐가 달라졌겠어요? 리더의 무게는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이제 직장을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제일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리더십을 그때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일하는 그런 그 인풋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늦게. 회사에서는 아무도 리더십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 리더십은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성장하고 내 그릇도 커지고 이제 똑같은 힘을 쏟아도 이제 실적이 난단 말이에요. 리더십에 대해서 착각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큰 조직에 이제 헤드로 있어야지만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 회사는 작은데, 구멍가게 같은 데서 무슨 리더십은 뭐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2명만 모여도 1명은 리더예요. 그 리더가 어떤 상황,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더십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공부 안 하고 착각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리더들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리더십을 주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함정을 한번 피해 보시죠. 첫 번째 함정. 근거 없는 자기 확신입니다. 정말 큰 착각이고 거대한 함정이죠. 일단 자기 조직원들, 팀이 되었든 뭐 파트가 되었든 본부가 되었든 간에 그 단위에서 자기가 일단 헤드면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근거는 제일 경력이 뭐 오래되었다거나 예전에 실적이 크게 좋았던 적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든지 뭐 나이가 많다거나 이런 근거 같지 않은 근거로 자기 확신에 이제 차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말은 전문가처럼 하고 막 똑똑한 척은 하는데 사실 실행력이 없어요. 왜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로만 하는 거죠. 주로 대안 없는 반대, 부정적인 예상,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한단 말이에요. 회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해봤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리스크 누가 감수하려고? 네가 책임질래? 막 이래 가면서 계속 딴지만 거는 리더는 안 된다는 확신에 아주 목숨 거는 경우죠. 그러나 정작 대안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배우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감독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배우가 하는 얘기가 어떤 씬을 촬영을 하면 이제 그 씬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지 않은 채 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다라고 설명은 못 하겠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배우고. 이 표현 정말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이제 감독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배우의 연기를 보고 감독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 얘기를 들은 배우는 끝없이 고민하고 수차례에 걸친 다양한 시도 끝에 결국 그거야 라는 감독의 오케이 사인을 얻어낼 수 있었대요. 영화는 그렇구나.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일반 조직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리더의 말하기입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예술 장르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 회사에서 리더가 이런 말하기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조직은 참 발전 가능성 없는 거죠. 회사에서 그건 아니야 라고 리더가 말하는 순간 그 리더는 반드시 대안 제시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으면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돼요. 리더라고 꼭 뭐 이게 딱 떨어지는 대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조직원들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경력이 많아도 당연히 대안은 없는 거죠. 대안 없는데 그건 아니지. 아니, 나는 대안은 없지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제일 무서운 건 실력도 없는데, 그렇다고 대안도 없는데 그냥 자기 확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조직을 망치는 큰 함정입니다. 대안이 있는 리더, 공부하는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도구화한다. 대단히 또 함정이죠. 이런 리더들이 참 유감스럽게도 많죠. 한마디로 사람을 이제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자기 성과에 대해서 초집중해요. 그리고 직원은 그 성과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갈아 넣는 거예요. 그야말로 휘몰아치고 다그치고 때로는 협박에 뭐 가스라이팅까지 해가면서 실적을 위해서 물불 안 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물론 실적이 나요.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당사자는 뭔가 해냈다는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리더 밑에 오래 버틸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월급쟁인데 뭐. 내 사업도 아닌데 누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여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밀어붙이는 힘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렇게 고생해서 결국 팀장 좋은 일 하자는 거구나. 저 팀장은 직원들이 어떻든 뭐 힘들든 말든 자기 실적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불신이 있는 이상 어느 한계에 딱 부딪히면 이제 조직을 떠나는 거예요. 충성도가 없어지는 거죠. 인원이 떠나는데 그 조직이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리더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버티게 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일을 하는 목적이 내 실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적. 내지는 조직원들을 위한 일인가를 자주자주 떠올리셔야 돼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리더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모든 걸 혼자 하려고 드는 리더들도 이제 비슷한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실적만 중요한 리더들은 그냥 일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던지는 거죠. 전체 돌아가는 상황은 자기 혼자 아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베너핏이 있고, 이런 세부적인 일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직원들을 뭐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이런 신념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조직을 대단히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실적도 사실 이런 경우에 잘 안 나죠.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는 것과 자기 일 외에는 이렇게 해갖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해도 효율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목표로 일을 수행할 때 조직원들과 그 일의 의미, 그 일의 목적, 진행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직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소외되지 않고 중요한 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느끼겠죠? 그래야지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겠죠. 신입사원한테까지 내가 팀장실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까? 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 직원을 그냥 하나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자, 세 번째, 피드백에 취약하다. 이것도 함정이에요. 요즘 리더십의 가장 큰 키워드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기업 강의를 할 때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는 방법에 대해서 요것만 따로 떼어서 워크숍을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어요. 피드백을 잘하는 리더는 조직원들한테 인정받고 신뢰받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죠. 이게 잘 안 되는 리더는요, 자기도 크지 못하고 신뢰도 잃어요. 사실 현장에서는 매일 피드백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팀장이 막 우겼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행했어요. 고객 서비스 이벤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벤트 참패인 거죠. 팀장 입장에서 어때요? 체면 꾸겼죠, 이제. 반대하는 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였거든요.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조직은 두 가지 분위기로 이제 보일 수 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조직원들이 속으로만 불만을 갖는 경우. 왜 그래요? 팀장한테 말해봐야 듣기 싫어하고, 자기 변명하고 괜히 말해서 나만 찍히고, 그럼 말 안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계속 이제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 주로 피드백 받기 싫어하고 공포 정치하는 리더들은 이렇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해요. 피드백을 이렇게 잘 받는 거, 열린 마음으로 잘 받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스킬이 필요한 건데요. 이게 정말, 이게 용기고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자기의 판단 착오, 이런 것들을, 자, 누가 얘기해주면 겸허히 인정하고,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철저히 받는 거죠. 열린 마음으로. 그래야 다음에 잘할 수 있죠. 그래야 앞으로 이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피드백을 잘 받는 마음의 연습을 모든 리더분들은 시작하시죠. 훌륭한 리더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